어깨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원장 전광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참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이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의학 지식은 우연히 발견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기능 장애로 인한 약이 나오게 된 계기도 심장병이나 절선약을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성기능 개선되는 약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에 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두통 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니 의외로 탈모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후배가 지나가다가 두통이 좀 심한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해서 와서 치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탈모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탈모 치료를 쭉 해왔는데 탈모도 있으면서 두통이 있는 환자가 있는 반면 반대로 두통이 있으면서 탈모 현상이 많이 진행된 사람을 거꾸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탈모 치료와 두통 치료를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은 현상으로 혈관이 분포되는데, 혈관이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 여기에서 혈관들이 쭉 타고 올라가서 이 북극지방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혈관이 분포하는 마지막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지나가질 못하고 끝에 가서 다 모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그쪽부터 이 탈모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유전적인 거나 호르몬 계통이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온 탈모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 노인성, 나이 들어서 오는 탈모를 저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오는 탈모의 특징은 혈관 자체가 분포하는 부위가 따로 적은 부위에 따라서 탈모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 뒤통수 이 부위가 현저하게 머리가 빠지는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 들어서 탈모가 시작되는가? 첫째, 혈관이 안 그래도 노화돼 가지고 혈관 자체가 다이아미터가 좁아진 상태에서 그 혈관 자체에 찌꺼기도 많이 낀 게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뇌신경, 그러니까 측두부, 후두부, 전두부 신경들이 그 분포하고 있는 곳에 혈관도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혈관 수축이 더 따라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가슴에 털도 많고 팔다리에도 털도 많이 있던 사람이 나이 들면 팔다리에 털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려요. 머리카락도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가늘어지고 윤기가 없고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는데 모발이 재수명을 다하면 저절로 빠지고 새로 모낭에서 모근을 형성해서 다시 머리카락이 이제 나게 되는데, 나는 부위와 안 나는 부위가 이제 휴지기와 활동기로 나눠서 이제 번갈아 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 중에서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머리카락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징적으로 이 두정부하고 이 전두부 중간 부위, 이 부위의 정세가 근질근질 하면서 그 부위가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근질근질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 뒤에서 오는 그 신경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그러니까 두통과 함께 탈모 현상이 같이 오는 겁니다. 보통 생각할 때 정형외과 의사가 왜 탈모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탈모와 두통과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탈모 환자가 두통이 있고 두통 환자가 탈모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오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서 생각하기를 필요 없는 곳에 혈관을 보내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피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머리카락을 가는 영양분을 줄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톱, 발톱에 영양분을 줄이기 때문에 짝짝 갈라지고 색깔도 이상해지고 손톱, 발톱에도 윤기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어져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 다 노화 현상인데 그 배경에는 전부 다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침 탈모가 오는 시기에 남자들은 특히 겪게 되는 게 성기능 저하가 동시에 옵니다. 성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인체내에서는 이제는 노인 됐으니까 생식기관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가령 우리가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이제 문화비, 그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도 줄이고, 의상, 옷 같은 것도, 그러니까 당장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을 줄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이 탈모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통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오시는 탈모의 특징은 혈관이 좁아진다 했죠. 또 신경이 눌려서 신경근 병증으로 인한 현상으로 혈액순환이 차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나이 드시면은 우리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요. 세포가 10개가 다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세포 분열해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 들면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원래 죽고 다시 생기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낭의 세포가 원활하지 못해서 원래대로 모발을 생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줄게 되죠. 모낭세포가 줄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연세 드신 분은 운동 부족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는 양도 예전에는 이만큼씩 먹어도 이제는 한 반 정도? 이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거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탈모가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행이 돼서 모발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 거죠. 저도 탈모 치료를 많이 해왔지만 이때까지 치료는 이 국소적인 부위, 탈모가 진행된 부위만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개선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신경근,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활성화를 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된 부위에 또 영양분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메소세라피를 이용한 약물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압약이라든가 전립선 약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더라. 부작용. 그 나쁜 의미의 부작용이 아니고 이건 좋은 의미의 부작용으로 전립선계통약, 혈압약을 먹으니까 모발이 나더라. 모발 전문약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또 엄청 값이 싼 그런 걸로 약 효과를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저도 먹고 있지만 참깨와 검은콩,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발에 좋은 음식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채소로는 시금치, 오이, 가지뿐만 아니라 항산화 식품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라든가 체리라든가 뭐 이런 음식,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모발에 좋은, 혈액순환에 좋은 이런 이제 음식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샴푸는 저녁 때 하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은 유기농, 우리 화학 제품이 아닌 걸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저녁에 샴푸를 하시고 좋은 음악을 틀고, 음악적인 치료, 명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 외에 두피 마사지라든가 레이저 또는 원적외선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생활화 해버리면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탈모의 현상은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앞서 말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신경치료, 이거는 할 수 없이 병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또 모발 관리센터도 가고 마사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꼽자. 바쁜 현대인이 병원 가기도 힘들어지고 음식이라든가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것도 귀찮고 뭐 다 힘들다. 그러면 딱 하나, 약물요법만 갖고도 예전과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약물요법과 신경치료, 주사요법, 요거까지 메소세라피,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흡연은 혈액순환을 차단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가 버거스병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다리에 동맥이 경화와서 수축이 돼가지고 좁아져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썩어 들어가는 병. 그 버거스병의 가장 나쁜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발가락 하나에 담배 한 대,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러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영양제도 같이 기왕이면 더 보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영양학회에 가서 교육을 좀 받아봤는데 질문을 했어요. 좋은 식품 먹으면 되지 왜 영양제가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 옛날의 땅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 비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열매들이 옛날에 그 땅에서 나오던 그 영양분과 똑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심으면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10년 전에 시금치와 지금의 시금치하고는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현저하게 뒤지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일정한 땅에서 한번 심고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땅에다 심고 이래 해야지 어느 정도 지력이 회복이 되는데, 농토는 좁고 인구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형편이 됩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작물을 똑같이 재배하니까 영양가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더라고요. 저도 납득이 가서 영양제를 좀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인한테 배운 혈액순환이 엄청 좋아지는, 회춘을 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저 무릎을 약간 요 정도만 구부리시고 폈다 내렸다. 이게 어깨랑 무릎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쭉 펴시고 아래로 축 이런 식으로 쫙. 요거를 100번 정도. 이렇게 100번 정도 하면 이마에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힘이 쫙 들어가고 어깨도 숙달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 들리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보십시오. 자 100번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그럼 다리도 뻐근해지고 어깨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자, 이 정도 한 100번을 하고 나면 숨이 차고 이 정도 됩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온 몸에 땀이 뚝뚝 흘려질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60대 분이신데 전형적인 신경근 병증으로 인한 노인성 탈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탈모 현상이 왔을 때 그냥 뭐 머리카락이 없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 탈모 현상에 오는 부위가 보십시오.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부위에 혈관이 분포가 덜 된 부위에 이 나이 들어서 오는 혈관이 수축, 신경의 수축, 신경이 맥혀가지고 신경이 차단돼서 오는 혈관의 분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할 때 이 앞쪽에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데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갈수록 또 아파요. 여기 다 아파요. 그 다음에 자 뒤로 보시면 여기가 후두신경이에요. 후두신경. 자 어때요? 잠시만요. 예. 여기요? 아프죠? 예. 또 여기. 뒤에 아프죠? 이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신경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후두신경이 여기 지나가요. 이게 소후두신경, 대후두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또, 요거, 예.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나? 예. 여기. 여기는 반드시 치료해줘. 이분은 그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부위지만 여기를 치료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데 이 혈관 자체가 여기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수록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치료해주고 여기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측두부 이쪽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 여기.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도 이게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눈 위에. 예. 자, 앞으로. 자, 보시면 요 눈에서 이렇게 나와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여기. 자, 예. 이렇게 제가 만진 데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고 동시에 혈관도 같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맥힌 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두피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두피 치료는 여기만 하고 말죠. 여기만 이런 데만 여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치료하는 바로는 이렇게 전부 다 치료하고 물론 여기도 치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 측두부, 후두부 치료를 다 동시에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통을 치료하다 발견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흥미있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못 빠진 것 같은데.